자유 소프트웨어. 안녕하세요. 11호단넷의 강기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영어로는 프리 소프트웨어인데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1983년 9월 27일 리차드 스톨만이라고 하는 분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GNU는 GNU is not Unix의 죄기적 약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말 그리고 줄임말 같은 거죠. 1983년 9월 27일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서 GNU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발기문을 통해서 이 GNU 프로젝트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발기문에 따르면 GNU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 즉 운영체제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닉스 운영체제는 개인들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인들의 컴퓨터에는 상용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즉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그 컴퓨터를 판매를 하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작성을 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그 시스템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GNU 체제의 역사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GNU 프로젝트는 초기에 컴퓨터 공동체 안에 충만해 있던 호의적인 상호 협력의 정신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 방법으로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들이 만든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상호 협력의 풍토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독점 소프트웨어는 자유롭게 그 기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용자가 그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공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리차드 스톨만이 MIT에서 직업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던 1971년에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연구 그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은 상업적인 컴퓨터 회사들조차도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던 때였으므로 프로그래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소유와 독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었으며, 소유권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사용자들의 상호협력을, 그들의 권리를 내세워서 금지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GNU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이 공유가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 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의 발전이 더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GNU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다면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독점적인 사용 운영체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첫 번째 과제는 자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운영체제가 독점적인 상용 운영체제라고 한다면 그 운영체제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자유 운영체제가 완성이 된 것은 리눅스 운영체제가 탄생하면서였습니다. 실제로 GNU 프로젝트 내에서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 커널을 완전하게 개발을 하지 못했던 거고, 리눅스 커널이 나타나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 자유 운영체제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프리라고 하는 것, 즉 자유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닌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는 공짜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료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조점을 주다 보니까 이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의 탄생 배경 그리고 그 의미 그런 것들이 퇴색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소스 코드가 이 기술이 어딘가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그래서 이용자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는 거. 자, 그런 구속에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유는 freedom, 즉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 자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텐데요. Free Software Foundation, 줄여서 FSF가 운영하는 GNU 사이트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로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는 GNU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난 후에도 몇 년에 걸쳐서 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정의가 수차례 수정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문구들에 의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절하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거나 이를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이를 학습하고 수정, 개선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유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자, 앞서 우리가 GNU 체제의 역사 부분을 봤죠. 자,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정의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의 자유를 내포한다. 자유 0,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실행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가 있어요. 라이선스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어떤 때에만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약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실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유 1,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시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원시 코드를 보면 그것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제공할 때 이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자유 2,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자,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블로그, 유튜브 등에 있는 내용들을 링크를 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 3,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자유.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된다. 자, 프로그램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요. 향상시켜요. 다른 기능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시 코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는 원시 코드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 자유 0, 1, 2, 3은 실행할 수 있는 자유,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서 향상시켜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소프트웨어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즉 계약서에 의해서 이용 허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양도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양도의 개념은 아니고 이용 허락의 개념인 거예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복제, 2차 저작물 작성, 배포, 공중송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라이선스에 의해서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저작권자에게 독점이 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라이선스이고요. 이 라이선스가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 조건들이 이 라이선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는 이 라이선스를 보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고 하고요. 이것이 적용이 된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GPL, AGPL, LGPL 등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요, 크게 카피레프트 라이선스하고 퍼미시브 라이선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내 소프트웨어에다가 활용을 했다. 뭐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부정적인 언어로 썼을 때 바이럴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카피레프트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중에서도요, 강한 카피레프트, 약한 카피레프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강한 카피레프트는 그야말로 예외 없이, 약한 카피레프트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카피레프트 규정을 갖고 있는 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적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를 내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이용을 하게 되면 나의 소프트웨어도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하고 퍼미시브 라이선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에 대해서 비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 중에서 퍼미시브 라이선스가 있고요. 그리고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어요. 이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상업용 라이선스죠. 상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상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하고 동의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적용된 자유 소프트웨어도 상업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이 상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하고 동의어는 아닙니다. 독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상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앞서 보셨던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좀 볼게요. GNU GPL 버전 2 가장 유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1조에 당신은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정의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당신은 프로그램의 복제본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원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정본이나 저작물은 다음 사항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건 안에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해 있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 두 번째,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하거나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제3자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그 바이럴 규정, 공식적으로는 카피 레프트 규정이에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썼으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면 그 프로그램도 자유 소프트웨어로 배포해야 된다, 이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 조항들은 수정된 프로그램의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수정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원 프로그램에서 파생한 저작물의 일부로서 배포되는 경우에는 저작물 전체의 배포에 대해 본 라이선스의 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전체로 본다는 얘기예요. 전체로 개별적인 부분들을 누가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가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된다. 이 조항의 의도는 전적으로 당신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의 배포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파생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프로그램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다른 저작물은 본 라이선스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자유 소프트웨어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립적인 것이니까. 자, 이렇게 카피 레프트 규정,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럴 규정. 이 규정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원래 그 의미를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고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져다가 다시 독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면 내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든 의미가 퇴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활용해서 이익을 받았다면 당신도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그 소프트웨어를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원작자의 의도인 거예요. 이러한 카피레프트 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요, 아까도 보셨듯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있고 퍼미시브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것이 반드시 이러한 카피레프트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피레프트 규정이 없더라도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카피레프트 규정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겁니다. 네,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들이나 개별 라이선스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